여기 차트 고수 한 명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그는 우리가 잘 아는 볼린저 밴드를 창시한 사람입니다. 볼린저 밴드가 오랫동안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이거 만든 사람 이미 예전에 돌아가시지 않았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존 볼린저. 그는 작년에 직접 우리나라를 방문해 볼린저 밴드를 실전 매매에서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직접 강의까지 진행했습니다. 그가 개발한 볼린저 밴드는 전 세계 트레이더들이 가장 선호하는 트레이딩 지표 중 하나입니다. 개인 투자자는 물론이고 기관 투자자들까지 실제 매매에서 폭넓게 사용하는 신뢰성이 검증된 트레이딩 지표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현실에서는 일반 개미 투자자 중 볼린저 밴드로 실제 돈을 버는 사람보다 오히려 볼린저 밴드 때문에 계좌가 털리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부분의 개미 투자자들이 볼린저 밴드를 활용한 진짜 매매법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잘못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튜브만 찾아봐도 볼린저 밴드 강의는 정말 많지만 정작 이 지표를 만든 존 볼린저의 생각과 원리, 그리고 그가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라고 했는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전달하는 콘텐츠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볼린저 밴드를 만든 존 볼린저가 수십 년 동안 실제 투자 시장에서 직접 부딪히고 검증하며 쌓아온 실전 노하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직접 정리한 볼린저 밴드 책과 작년 한국에서 진행한 강의 내용까지 함께 종합해서 여러분이 볼린저 밴드를 실전 매매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 영상 후반부에서는 존 볼린저가 직접 만든 볼린저 밴드 매매법까지 소개해드릴 테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볼린저 밴드의 진짜 개념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정리해보겠습니다. 볼린저 밴드의 구성은 딱 세 가지라서 아주 단순합니다. 여기 보이는 중간 중심선을 기준으로 위쪽에는 상단 밴드, 아래쪽에는 하단 밴드가 있고 이렇게 총 3개의 선으로 구성됩니다. 여기서 중심선은 일반적으로 20일 이동평균선을 사용합니다. 이 중심선은 흔히 추세의 생명선이라고 부르는데 상승 추세에서는 대체로 가격이 중심선 위에서 움직이고 중심선이 지지선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하락 추세에서는 가격이 중심선 아래에서 움직이면서 중심선이 저항선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상단 밴드와 하단 밴드는 중심선을 기준으로 표준 편차의 2배만큼 위아래에 설정됩니다. 이 상하단 밴드는 가격이 평균값인 중심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즉 가격의 변동성을 보여줍니다.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상하단 밴드의 간격이 좁을수록 변동성이 낮다는 뜻이고 반대로 밴드가 넓어질수록 변동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볼린저 밴드는 중심선에 20일 이동평균선을 사용하고 상하단 밴드는 표준편차 2배를 가장 많이 적용합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기본적인 추천값일 뿐이고 시장 상황이나 여러분의 매매 스타일에 맞춰 충분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타 매매를 하는 트레이더라면 가격 변동을 좀 더 빠르게 포착해야 하기 때문에 10일 이동평균선과 표준편차 1.5 이하로 설정하면 가격 움직임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중장기 매매를 하는 투자자라면 30일 이동평균선과 표준편차 2.5 이상으로 세팅해서 큰 추세를 중심으로 매매하는 것이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어떤 값이 정답이냐가 아니라 자신의 매매 스타일에 맞는 값을 정해서 일관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볼린저 밴드의 핵심 특징들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특징은 가격이 95% 이상의 확률로 볼린저 밴드 상단과 하단 밴드 사이에서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중심선을 기준으로 상하단 밴드가 자리 잡은 표준편차 2배 범위 안에서 전체 가격 움직임의 95.44%가 포함됩니다. 쉽게 말해서 가격은 단기적으로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크게 튀거나 흔들리기도 하지만 통계적으로는 평균을 중심으로 일정한 범위 안에서 움직이려는 특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정한 범위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표시한 것이 바로 볼린저 밴드의 상단과 하단입니다. 이게 바로 볼린저 밴드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특징입니다. 참고로 표준 편차를 1배로 설정하면 가격은 68% 확률로 상하단 밴드 사이에서 움직이고 표준 편차를 3배로 설정하면 가격은 99% 확률로 상하단 밴드 안에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볼린저 밴드의 또 다른 핵심 특징은 바로 상대적인 가격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차트를 보면 상단 밴드와 중심선, 하단 밴드까지 총 3개의 선이 보이는데요. 현재 가격이 이 3개의 선 중 어디에 가깝게 위치해 있는지를 보면 지금 시장의 상태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격이 상단 밴드 가까이 올라가거나 이를 돌파했다면 시장이 과열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쉽게 말해 과매수 상태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무작정 신규 매수에 들어가기보다는 일부 이익을 실현하거나 혹시 모를 가격 하락과 조정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가격이 하단 밴드에 가까워지거나 아래로 이탈했다면 시장이 과매도 상태일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입니다. 이때는 가격이 바닥을 형성하고 다시 반등할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볼린저 밴드는 현재 시장이 과열된 상태인지 침체된 상태인지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교과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설명이고,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볼린저 밴드를 사용하는 사람들 중에 거의 90%가 이런 실수를 합니다. 상단 밴드에 닿았네, 과매수니까 매도, 하단 밴드에 닿았네, 과매도니까 매수, 이런 식으로 볼린저 밴드를 RSI 같은 지표처럼 너무 단순하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방식이 위험한 이유는 추세장에서는 오히려 정반대의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차트를 보면 가운데 중심선이 아래쪽으로 기울어져 있는데요. 이는 현재 시장이 하락 추세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격이 하단 밴드를 뚫고 내려가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과매도 구간이네. 그리고 곧바로 매수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하락 추세가 강하게 이어지는 구간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반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아래로 떨어집니다. 결국 하락 추세를 거슬러 매매하다가 손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볼린저 밴드로 매매했다가 털리는 전형적인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이런 매매 방식 자체가 완전히 틀린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언제 사용하느냐입니다. 이 차트처럼 중심선이 평평하게 움직이고 가격이 박스권 안에서 오르내리는 횡보장에서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중심선이 위쪽으로 기울고 밴드가 넓어지기 시작하는 추세장에서는 상단 밴드에서 매도하고 하단 밴드에서 매수하는 식의 역방향 매매를 하면 계속 손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볼린저 밴드에서 진짜 고수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밴드 폭의 변화입니다. 사실 볼린저 밴드의 진짜 힘은 밴드의 폭이 얼마나 벌어졌는지, 얼마나 좁아졌는지에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는 상하단의 폭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는 지표가 아닙니다. 시장의 변동성에 따라 수축하기도 하고 확장하기도 하면서 계속 모양이 달라지는 살아있는 지표입니다. 쉽게 말해 시장이 조용해지고 거래가 줄어들면 표준 편차가 작아지면서 밴드폭도 점점 좁아집니다. 반대로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락하고 뚜렷한 상승 또는 하락 추세가 나타나면 표준 편차가 커지면서 밴드폭도 크게 벌어집니다. 이렇게 시장의 변동성이 밴드폭에 그대로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밴드폭의 변화가 미래 가격 움직임을 예측하는 단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가격이 오랫동안 아주 좁은 밴드 안에서 지지부진하게 횡보하고 있다면 이건 단순히 재미없는 장이 아니라 곧 폭발적인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락하면서 밴드폭이 이미 크게 벌어진 상태라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서 변동성이 다시 줄어들고 밴드폭도 좁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볼린저 밴드를 제대로 활용하는 고수들은 단순히 현재 가격이 어디에 위치했는지만 보는 게 아닙니다. 밴드폭의 변화를 통해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줄어들고 있는지 아니면 커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큰 움직임이 나오기 직전 구간을 미리 포착해서 매매 진입 타이밍을 잡는 데 활용합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밴드폭은 추세가 시작되고 끝나는 시점을 판단하는 데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보통 가격 변동성이 점점 줄어들면 캔들의 크기도 작아지고 가격이 움직이는 폭 자체가 줄어들면서 밴드가 바짝 조여드는 형태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밴드폭이 극단적으로 좁아진 구간은 반드시 체크해둬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태에서 가격이 한쪽 방향으로 강하게 돌파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새로운 추세가 시작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추세가 시작되는 순간 밴드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차트를 보면 상승 추세가 시작될 때 하단 밴드는 아래쪽으로 서서히 내려가고 반대로 상단 밴드는 위쪽으로 강하게 뻗어나갑니다. 이렇게 밴드폭이 빠르게 벌어지면서 가격이 상방으로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도 커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단 밴드가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위쪽으로 방향을 틀기 시작하고 상단 밴드 역시 더 이상 우상향하지 못한 채 꺾여 아래쪽을 향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는 상승 추세가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하락 추세가 시작될 때도 같은 원리로 보면 됩니다. 하락 추세가 시작되면 하단 밴드는 아래쪽으로 강하게 꺾이고 상단 밴드는 살짝 위쪽을 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때 밴드폭이 넓어지면서 시장이 본격적인 하락 국면으로 들어섰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상단 밴드가 아래쪽을 향하기 시작하고 하락 밴드는 더 이상 내려가지 않은 채 오히려 위쪽으로 올라온다면 하락 추세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이후 가격이 횡보하거나 반등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실전에서
볼린저 밴드를 활용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전 포인트는 볼린저 밴드가 차트 패턴을 식별하는데 굉장히 강력한 도구라는 점입니다. 실제 차트를 보다 보면 쌍바닥 패턴, 헤드 앤 숄더 패턴, 삼각 수렴 패턴처럼 정말 다양한 차트 패턴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알아야 할 사실은 차트 패턴이 절대 똑같은 모습으로 반복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과서에서 보는 것처럼 항상 이런 모양으로 나온다는 패턴은 실제 시장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시장 상황이나 변동성, 거래량, 시간대, 종목의 특성에 따라 패턴은 매번 조금씩 다른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트레이더들이 패턴을 보면서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게 진짜 쌍바닥 패턴이 맞나? 이거 헤드 앤 숄더 맞아? 조금 애매한데 들어가야 하나? 바로 이런 상황에서 볼린저 밴드가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볼린저 밴드는 고점과 저점의 위치를 객관적인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해주고 현재 구간이 추세 구간인지 아니면 횡보 구간인지도 명확하게 구분해 줍니다. 특히 큰 장점은 서로 다른 시장이나 시간대에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뢰도 높은 차트 패턴을 찾으려면 볼린저 밴드를 함께 활용하는 것이 사실상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볼린저 밴드는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는 선이 아닙니다. 시장 상황에 맞춰 늘어났다가 좁아지면서 유연하게 변화하는 살아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실전에서 더욱 강력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존 볼린저는 자신의 책에서 수많은 패턴 가운데 딱 두 가지 패턴을 중요하게 강조했습니다. 바로 쌍바닥 W 패턴과 쌍봉 M 패턴입니다. 이 두 가지 패턴은 추세가 전환되는 시점을 가장 잘 포착할 수 있는 대표적인 패턴입니다. 먼저 쌍바닥형 패턴, 즉 W 패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패턴은 가격이 먼저 하락한 뒤 한 차례 반등하고 다시 하락을 시도하지만 결국 버티면서 올라와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패턴입니다. 이때 볼린저 밴드를 기준으로 보면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 저점에서는 하락 모멘텀이 강하기 때문에 하단 밴드를 아래로 돌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두 번째 저점은 가격 자체는 첫 번째 저점보다 더 낮게 형성될 수 있지만 하단 밴드 안쪽에서 만들어져야 합니다. 즉 가격은 더 떨어졌지만 밴드를 기준으로 보면 과매도 강도는 오히려 약해졌다는 뜻입니다. 이런 경우 하락 에너지가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고 상승 반전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반대로 두 번째 저점이 하단 밴드를 또다시 이탈하고 첫 번째 저점보다도 더 낮게 형성된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유효한 쌍바닥 패턴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쉽게 말해 바닥이 아니라 단순히 하락 추세가 이어지는 과정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면 쌍바닥 패턴에서는 거래량의 구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첫 번째 저점에서는 하락 모멘텀이 강하기 때문에 거래량이 크게 나타나고 두 번째 저점에서는 가격이 더 낮아질 수 있지만 하락 모멘텀은 약해지면서 거래량도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거래량 구조까지 함께 나타난다면 상승 반전에 대한 신뢰도는 훨씬 높아집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쌍봉형 패턴, 즉 M 패턴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패턴은 가격이 먼저 상승한 뒤 조정 구간이 나타나고 다시 한번 상승을 시도하지만 점점 힘이 약해지면서 결국 하락으로 전환되는 패턴입니다. 쌍봉 패턴에서는 첫 번째 고점에서 상승 모멘텀이 강하기 때문에 상단 밴드를 위로 돌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후 두 번째 고점의 가격은 첫 번째 고점보다 더 높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기준은 같습니다. 두 번째 고점이 상단 밴드 안쪽에서 형성돼야 합니다. 이는 상승 에너지가 이전보다 약해졌다는 의미이고 하락 반전 신호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아주 중요한 개념을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볼린저 밴드로 천정과 바닥을 판단할 때는 절대적인 가격이 아니라 상대성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격이 상단 밴드를 돌파하면서 계속해서 신고점을 갱신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고점은 오히려 밴드 안쪽에서 형성됩니다. 이건 상승 추세의 힘이 약해지고 있다는 매우 강력한 경고 신호입니다. 실제 차트를 보면 이런 구조가 나타난 이후 가격이 하락으로 전환되는 경우를 정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핵심 실전 포인트는 바로 밴드 타기입니다. 밴드 타기란 가격이 볼린저 밴드의 상단이나 하단을 계속 타고 움직이면서 강한 추세를 이어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느냐 못하느냐가 볼린저 밴드로 수익을 내는 사람과 계속 털리는 사람을 가르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많은 일반 투자자들이 여기서 가장 흔한 실수를 합니다. 가격이 상단 밴드에 닿으면 아 과매수네 하면서 급하게 매도하고 반대로 가격이 하단 밴드에 닿으면 아 과매도다 하면서 덜컥 매수하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강한 추세가 나올 때 오히려 정반대의 상황이 자주 나타납니다. 강한 상승 추세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가격이 상단 밴드에 한번 닿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상단 밴드를 터치하며 우상향합니다. 심지어 캔들이 상단 밴드 바깥쪽으로 튀어나오는 모습도 자주 나타납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거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이제 슬슬 꺾일 때 된 거 아니야? 하지만 이건 절대 매도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현재 상승세가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명확한 신호입니다. 반대로 강한 하락 추세에서는 어떨까요? 가격이 계속 하단 밴드를 터치하면서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때도 캔들이 하단 밴드 아래쪽으로 빠져나오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걸 보고 과매도니까 이제 반등하겠지? 라고 생각해서 매수하면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은 바닥 신호가 아니라 하락 추세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밴드 타기는 추세가 더 강해지고 있다는 의미이지 추세가 끝난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이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볼린저 밴드를 사용할수록 계좌는 계속 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상단이나 하단 밴드에 닿았다는 이유만으로 성급하게 매매 포지션을 잡으면 안 됩니다. 밴드 타기 구간에서는 가격이 상단 하단 밴드의 방향을 따라 계속 움직이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밴드 타기 구간에서 추세 반전을 좀 더 정확하게 판단하려면 반드시 RSI, MACD, 거래량 같은 다른 보조지표들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보조지표의 신호가 동시에 겹쳐서 나타날 때 비로소 이제 추세의 힘이 약해지고 있구나 라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볼린저 밴드에서 가장 유명하면서도 강력한 실전 핵심 포인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스키즈입니다. 사실 볼린저 밴드를 제대로 활용하는 고수들은 이 스키즈 하나를 보기 위해 이 지표를 사용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스키즈는 볼린저 밴드의 폭이 극도로 좁아지는 현상, 즉 변동성이 거의 말라버린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구간에서는 가격 변동성이 크게 줄어들면서 상단 밴드와 하단 밴드의 가격이 바짝 좁아지고 캔들도 중심선 근처에 몰려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 마치 시장이 조용히 숨을 죽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때 개미 투자자들은 요즘 장도 안 움직이고 재미없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수들은 오히려 이 구간에서 눈을 부릅뜨고 차트를 보면서 매매 타이밍을 잡습니다. 왜냐하면 조용한 시장 뒤에는 거의 예외 없이 큰 움직임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스키즈가 끝나면 어느 순간 변화가 나타납니다. 거래량이 갑자기 폭발하거나 가격이 한쪽 방향으로 강하게 튀어나가면서 볼린저 밴드가 확 벌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걸 벌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순간부터 본격적인 상승 추세 또는 강한 하락 추세가 시작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스키즈와 벌지는 한번 나타나고 끝나는 개념이 아닙니다. 시장은 계속해서 이런 사이클을 반복합니다. 변동성이 줄어들면서 스키즈 구간이 나타나고 이후 변동성이 폭발하면서 벌지 구간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다시 변동성이 소진되면 다음 스키즈 구간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첫 번째 벌지 이후 변동성이 한 차례 줄어들었다가 다시 확대될 때 추세가 더 강하게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수들은 한 번 터진 이후에 나오는 두 번째 움직임까지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스키즈는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차트에서 밴드가 아주 좁게 조여 있다가 어느 순간 폭발적으로 확 벌어진다면 이 움직임은 누구라도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가격 움직임이 아니라 시장에 큰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키즈는 지금 당장 진입하라는 신호가 아니라 곧 엄청난 기회가 찾아온다는 예고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존 볼린저는 스키즈를 최근 125개의 캔들 중 밴드 폭이 가장 좁아진 상태라고 정의했습니다. 이때 차트의 시간 프레임은 상관없습니다. 5분 봉이든 1시간 봉이든 1봉이든 똑같이 적용됩니다. 반대로 벌지는 최근 125개의 캔들 중 밴드 폭이 가장 넓어진 상태라고 정의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스키즈의 개념을 이해하셨다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눈으로 봐도 어느 정도는 알겠는데 스키즈를 좀 더 정확하게 잡아낼 방법은 없을까요? 바로 그래서 만들어진 볼린저 밴드 파생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볼린저 밴드 너비 지표입니다. 볼린저 밴드 너비 지표는 말 그대로 현재 볼린저 밴드의 폭이 어느 정도인지를 숫자로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즉 눈으로만 봤을 때 밴드가 좁아 보이는데 이게 정말 스키즈가 맞나? 처럼 애매할 수 있는 판단을 수치로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 차트에서 볼린저 밴드 너비 지표가 상승하면 변동성이 다시 커지고 있다는 의미로 조만간 가격이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볼린저 밴드 너비 지표가 하락하면 변동성이 줄어들고 있다는 뜻으로 가격이 횡보 구간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 지표를 활용하면 추세가 시작되고 끝나는 시점을 미리 포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건 폭발적인 가격 움직임이 나오기 직전 구간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볼린저 밴드 너비 지표는 손절은 짧게 가져가면서 수익은 크게 노릴 수 있다는 최적의 진입 타이밍을 찾는데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볼린저 밴드 너비 지표 외에도 존 볼린저는 체계적인 매매를 위해 꼭 알아야 할 볼린저 밴드 파생 지표가 하나 더 있다고 했는데요. 바로 퍼센트비 지표입니다. 퍼센트비 지표는 현재 가격이 볼린저 밴드 안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숫자로 나타내주는 지표입니다. 해석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퍼센트비가 1이면 가격이 상단 밴드에 위치해 있고 퍼센트비가 0이면 하단 밴드, 그리고 0.5면 중심선에 위치해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퍼센트비가 1 이상이면 가격이 상단 밴드 위에 있고 0 이하이면 하단 밴드 아래에 위치해 있는 것입니다. 이 지표의 가장 큰 장점은 딱 하나입니다. 과매수 감매도 위치를 느낌이 아니라 숫자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막연하게 좀 과열된 것 같은데 라고 보는 게 아니라 퍼센트비가 1.3이네, 확실히 과열 구간이구나 처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치로 판단하기 때문에 감정이 개입할 여지가 줄어들고 규칙에 기반한 매매가 가능해집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존 볼린저가 직접 밝힌 볼린저 밴드 최고의 매매 전략 4가지를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이 4가지 매매 전략 중에는 한 번만 제대로 익혀두면 여러분의 볼린저 밴드 매매가 훨씬 단순해지고 불필요한 손실을 확 줄여주는 필살기 같은 전략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존 볼린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트레이딩 성과를 높이는 방법은 딱 2가지다. 첫 번째는 승률 개선, 두 번째는 손익비 개선입니다. 존 볼린저가 말한 승률과 손익비를 개선하는 비법과 볼린저 밴드 비법 전자책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 더보기와 고정 댓글을 확인한 뒤 신청해주세요. 존 볼린저가 직접 정리한 볼린저 밴드 최고의 매매 전략, 첫 번째는 바로 스키지 매매 전략입니다. 이 전략은 볼린저 밴드를 활용한 매매 전략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고 신뢰도가 높은 전략으로 평가받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 트레이더들 사이에서도 가장 널리 활용되는 볼린저 밴드 전략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고수 트레이더들 사이에서는 스키즈는 볼린저 밴드 최고의 전략이다 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그만큼 반드시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전에서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 전략입니다. 이 전략을 이해하려면 먼저 모든 시장은 변동성 사이클을 반복한다는 개념부터 머릿속에 넣어야 합니다. 주식이든 코인이든 선물이든 모든 시장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변동성이 줄어들면 밴드폭이 좁아지고 반대로 변동성이 커지면 밴드폭도 넓어집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를 보면 밴드폭이 좁아졌다가 넓어졌다가 다시 좋아지는 흐름을 계속 반복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스키지 매매 전략은 구조가 아주 단순합니다. 스키지 구간이 나온 이후 가격이 상단 밴드를 돌파하면 매수 포지션에 진입하고 반대로 가격이 하단 밴드를 이탈하면 매도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점이 하나 있습니다. 스키지 매매 전략을 실전에서 활용하다 보면 꼭 마주치게 되는 함정이 있는데요. 바로 헤드 페이크입니다. 헤드 페이크는 농구에서 공격수가 머리 움직임으로 방향을 속이는 것처럼 가격이 처음에는 가짜 방향으로 살짝 움직였다가 곧바로 진짜 방향으로 급격하게 움직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이 차트처럼 처음에는 가격이 상단 밴드를 돌파하면서 상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짜 돌파이고 이후 진짜 추세는 반대 방향으로 나오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스키지 전략에서 상하단 밴드 돌파만 확인하고 바로 진입하면 이런 헤드 페이크에 걸려 연속으로 손절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존 볼린저는 스키지 전략에서는 앞에서 설명드린 볼린저 밴드 너비 지표를 반드시 함께 사용해야 한다고 추천합니다. 먼저 차트에 볼린저 밴드 너비 지표를 추가하기 위해 상단 지표 메뉴에서 볼린저 밴드 폭을 검색한 뒤 클릭해서 차트에 추가합니다. 그리고 너비 지표의 0.3 구간에 하단 기준선을 하나 그려줍니다. 단 이 0.3이라는 값은 종목이나 시간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과거 차트를 확인하면서 경험적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볼린저 밴드 너비 지표를 결합한 스키지 매수 전략은 먼저 너비 지표의 선이 하단 0.3 기준선 아래로 내려가면서 변동성이 극도로 줄어든 스키지 구간인지 확인합니다. 이후 너비 지표가 다시 하단 기준선을 상향 돌파하면 변동성이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볼린저 밴드를 확인해서 가격이 상단 밴드를 돌파하면 매수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손절선은 매수 진입 시점에 중심선 가격대 아래에 설정합니다. 그리고 스키지 돌파는 한 번 터지면 정말 크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간에 겁이 나서 수익을 일찍 잘라버리면 이 전략을 사용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존 볼린저가 추천하는 익절 원칙이 있습니다. 추세가 이어지는 동안에는 최대한 포지션을 유지하다가 가격이 중심선을 하향 이탈하면 익절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매매하면 손실은 작게 제한하면서도 추세가 크게 터졌을 때 수익은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손익비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도 포지션 진입 전략은 너비 지표의 선이 하단 기준선 아래로 내려가면서 스퀴즈 구간이 발생한 것을 먼저 확인합니다. 그리고 너비 지표의 선이 다시 기준선을 사양 돌파하면 볼린저 밴드를 확인합니다. 이때 가격이 하단 밴드를 하향 이탈할 경우 매도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마찬가지로 손절선은 진입 시점에 중심선 가격대 아래 설정하고 익절은 가격이 하락하다가 중심선을 상승 돌파하면 진행합니다. 존 볼린저는 이런 스퀴즈 매매 전략이 강력한 이유가 추세가 계속 이어지는 상황과 추세가 반전되는 상황 모두에서 잘 작동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상승 추세가 지속되는 경우 상승 추세 중 가격이 옆으로 횡보하면서 스퀴즈가 발생하고 이후 다시 볼린저 밴드 상단 밴드를 돌파하면 매수 포지션에 진입하면 됩니다. 반대로 상승 추세 중에 스퀴즈 구간이 발생한 뒤 가격이 하단 밴드를 이탈하면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신호로 보고 매도 포지션에 진입하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존 볼린저가 알려준 스퀴즈 전략의 승률을 높이는 업그레이드 버전 매매 전략 두 가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퀴즈와 중요한 지지저항선을 함께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가격이 하락 추세를 이어가다가 중요한 지지선에서 반등하는 양봉 캔들이 나타나고 그 반등 이후 스퀴즈 구간이 진행되다가 가격이 볼린저 상단 밴드를 돌파하면 상승 반전 신호로 보고 매수 포지션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스퀴즈 업그레이드 전략은 MFI, 머니플로우 인덱스 지표를 함께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차트에 MFI 지표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MFI 지표는 거래량까지 함께 고려해 모멘텀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RSI 지표와 비슷하지만 추가로 거래량까지 반영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MFI 지표는 중간에 50 기준선을 중심으로 0에서 100 사이의 값으로 표시됩니다. MFI가 50 기준선 위에 있으면 매수 압력이 우세하다는 의미이고 반대로 MFI가 50 기준선 아래에 있다면 매도 압력이 우세하다는 뜻입니다. 매수 포지션 진입 전략을 예로 들면 먼저 스퀴즈 구간 이후 너비 지표가 하단 30 기준선을 사행 돌파하고 가격이 볼린저 상단 밴드를 돌파하는 동시에 MFI 지표선도 50 기준선을 사양 돌파하는 시점에 매수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그리고 스퀴즈 매매를 할 때 존 볼린저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확인봉을 확인한 뒤 매매 진입하라는 것입니다. 확인봉은 스퀴즈 구간 이후 밴드를 돌파하면서 나타나는 큰 장대 캔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존 볼린저는 스퀴즈 패턴이 실패하면 미련 없이 빠져나와야 한다고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스퀴즈 구간 이후 상단 밴드를 돌파하는 매수 확인봉을 보고 진입했는데 가격이 그대로 옆으로 횡보하거나 빠르게 움직이지 않는다면 포지션을 정리하고 다음 기회를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볼린저 밴드 최고의 매매 전략 두 번째는 바로 추세 추종 매매 전략입니다. 일반적으로 추세 추종 매매는 상승 추세에서 매수 포지션에 진입하고 하락 추세에서는 매도 포지션에 진입하는 방식입니다. 즉, 현재 시장의 추세가 움직이는 방향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수익을 노리는 매매 전략입니다. 따라서 이 전략은 바닥에서 사고 꼭대기에서 판다 같은 이상적인 매매를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추세의 중간 구간을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전략에 가깝습니다. 존 볼린저의 추세 추종 매매 전략은 단순히 볼린저 밴드만 확인하고 진입하지 않습니다. 볼린저 밴드와 추가 보조 지표를 함께 활용하면서 이게 진짜 추세가 맞는지를 확인한 다음 진입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상승 추세에서는 가격이 상단 밴드를 터치하고 동시에 다른 보조 지표에서도 강세 신호가 나타나면 매수에 진입합니다. 반대로 하락 추세에서는 가격이 하단 밴드를 터치하고 동시에 다른 보조 지표에서도 강세 신호가 나타나면 매도에 진입합니다. 여기서 함께 사용하는 핵심 보조 지표는 딱 두 가지입니다. 바로 %B 지표와 MFI 지표입니다. 그리고 이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건 두 지표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었을 때만 진입한다는 점입니다. 먼저 앞에서 설명드렸던 볼린저 밴드 %B 지표는 현재 가격이 볼린저 밴드 안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숫자로 나타내주는 지표입니다. %B 지표가 1 이상이면 가격이 상단 밴드 위에 있다는 뜻이고 %B 지표가 0 이하이면 가격이 하단 밴드 아래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B 지표가 0.5이면 가격이 중심선 부근에 위치해 있다는 뜻입니다. 즉, %B 지표를 보면 현재 가격이 과열 쪽에 가까운지 아니면 침체 쪽에 가까운지를 아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지표인 MFI는 RSI와 비슷해 보이지만 거래량까지 함께 반영하는 모멘텀 지표라는 점에서 한 단계 더 강력합니다. MFI 지표 값은 0에서 100 사이에서 움직이고 80 이상이면 과매수 상태, 20 이하이면 과매도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 그럼 차트를 보면서
매수 타점을 언제 잡아야 하는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캔들이 쭉 올라오면서 볼린저 밴드 상단을 터치해줘야 합니다. 두 번째로 퍼센트비 지표가 0.8 위로 올라와 있는지 확인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MFI 지표까지 80 이상을 기록해서 이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시점이 바로 매수 타이밍입니다. 자, 진입했으면 나갈 자리도 정해놔야겠죠? 손절가는 전저점 아래에 깔끔하게 설정해 두고 수익 실현은 쭉 올라가던 가격에 힘이 빠지면서 볼린저 밴드 중심선을 아래로 이탈할 때 그 시점에 익절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매도 타이밍을 잡는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격이 내려오면서 볼린저 밴드 하단을 터치해줘야 합니다. 이때 퍼센트비 지표는 0.2 아래로 내려와 있고 MFI 지표까지 20 아래로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매도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손절선은 직전 고점 위에서 깔끔하게 설정해두고 수익 실현은 계속 내려가던 가격이 다시 반등하면서 볼린저 밴드 중심선을 위로 돌파할 때 바로 익절해서 수익을 챙기면 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매매 진입 조건이 완벽하게 충족되더라도 시장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도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현실적인 보완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매 진입 조건이 충족됐을 때 첫 번째 진입 신호는 일단 예비 신호로 보고 두 번째로 동일한 진입 신호가 나타날 때 본격적으로 진입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가짜 신호에 곧바로 물리는 경우를 줄일 수 있고 승률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이런 방식이 상당히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존 볼린저가 꼽은 최고의 매매 전략 세 번째는 추세 반전 전략입니다. 이름 그대로 추세가 확 꺾이는 지점을 호책하는 전략인데요. 보통 우리가 바닥을 찍고 올라간다고 할 때 나타나는 쌍바닥 패턴이나 반대로 이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때 나타나는 쌍봉 패턴을 잡아내는 게 핵심입니다. 사실 차트만 놓고 보면 이 패턴이 진짜 매매 신호가 맞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볼린저 밴드를 함께 적용하면 이 반전 패턴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훨씬 더 명확하고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쌍바닥과 볼린저 밴드를 활용한 추세 반전 매수 전략부터 보겠습니다. 가격이 하락하다가 두 개의 저점을 만든 뒤 반등하는 구조를 먼저 확인합니다. 이때 첫 번째 저점은 보통 하락 모멘텀이 강하기 때문에 하단 밴드 바깥에서 형성되고 두 번째 저점은 하단 밴드 안쪽에서 형성돼야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점이 첫 번째 저점보다 더 낮게 형성돼도 괜찮지만 반드시 하단 밴드 안쪽에 위치해야 합니다. 특히 이런 경우 앞에서 설명드린 퍼센트비 지표를 확인하면 두 번째 저점에서 퍼센트비 값이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퍼센트비 지표 다이버전스라고 합니다. 이후 가격이 볼린저 밴드 중심선을 상승 돌파하면 매수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이때 거래량까지 급증한다면 매수 신호의 신뢰도는 훨씬 높아집니다. 반대로 쌍봉 패턴을 활용한 추세 반전 매도 전략은 가격이 상승하다가 두 개의 고점을 만든 뒤 힘이 약해지는 구조를 먼저 확인합니다. 첫 번째 고점이 상단 밴드 바깥에서 형성되는 것을 확인하고 이후 두 번째 고점이 상단 밴드 안쪽에 위치하는지 확인합니다. 가격이 첫 번째 고점보다 더 높게 올라가더라도 두 번째 고점이 상단 밴드 안쪽에서 형성된다면 매도 신호로 유효한 쌍봉 패턴입니다. 그리고 이후 볼린저 밴드 중심선을 돌파하는 캔들이 나타나면 매도 포지션에 진입하고 이후 가격이 완전히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쌍바닥과 쌍봉 패턴은 존 볼린저가 책에서 소개한 추세 반전 전략이고 최근에는 존 볼린저가 직접 강의에서 언급한 또 하나의 추세 반전 전략이 있습니다. 그는 이 전략을 두고 이건 내가 제일 좋아하는 트레이딩 전략이다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이 매매 전략은 구조가 단순하고 손절 기준도 명확합니다. 실패하더라도 손실은 작고 성공하면 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그야말로 전형적인 성공 확률 우위 전략이라고 합니다. 이 매매 전략은 바로 투 캔들 반전 전략입니다. 먼저 상단 밴드 근처에서 두 개의 캔들이 나타나는데 두 캔들 모두 평균보다 큰 몸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누가 봐도 눈에 띄는 캔들이어야 하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의 감정이 실제로 강하게 개입된 캔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몸통이 작거나 애매한 캔들이라면 제외해야 합니다. 작은 캔들은 단순히 의미 없는 소음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캔들은 볼린저 밴드 밖에서 마감하면서 종가 기준으로 확실하게 이탈해야 합니다. 이 첫 번째 캔들은 시장 참여자들의 과도한 확신이 나타난 순간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캔들이 곧바로 밴드 안쪽으로 복귀해 마감해야 합니다. 이런 움직임이 나오면 방금 첫 번째 캔들의 돌파 확신은 가짜였다 라는 식으로 시장의 메시지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캔들의 종가에서 매수에 진입합니다. 그리고 손절 기준도 아주 명확하게 잡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캔들의 저점보다 살짝 아래에 손절선을 설정합니다.
존 볼린저는 이 매매 전략의 장점에 대해 손절선을 짧게 잡을 수 있어 실패하더라도 손실은 제한적이고 성공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보상은 훨씬 크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전략이 몇 번 실패하더라도 계좌가 크게 무너지지 않고 한 번만 제대로 적중해도 전체 수익 구조를 살려줄 수 있는 전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존 볼린저는 이 전략을 설명하면서 주의할 점도 분명히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캔들이 밴드 안으로 확실하게 들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두 번째 캔들이 밴드에 살짝 닿기만 하고 종가가 애매하게 걸쳐있다면 완성된 투 캔들 반전 패턴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 봉에서 다시 원래 방향으로 쭉 밀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 매매 전략의 진짜 고급 내용입니다. 존 볼린저가 이 전략에서 가장 높은 확률 중 하나라고 말한 상황이 있는데요. 바로 헤드 페이크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밴드 폭이 극도로 좁아진 키즈 구간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밴드 하단을 완전히 화양 돌파하는 첫 번째 캔들이 나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락이 시작됐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격이 그 방향을 계속 이어가지 못하고 반대 방향으로 상승하면서 강한 투 캔들 반전이 나타나고 헤드 페이크가 발생합니다. 이때 두 번째 캔들의 종가에서 매수에 진입합니다. 존 볼린저는 헤드 페이크 패턴에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그대로 담겨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하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돌파 캔들에서 사람들은 하락이 시작됐다고 판단해 매도에 들어가지만 두 번째 캔들에서 돌파가 실패하면서 한꺼번에 포지션을 전환하게 되고 결국 반대 방향인 상승으로 강하게 터지는 구조라고 설명합니다. 존 볼린저가 알려주는 볼린저 밴드 최고의 매매 전략, 네 번째는 바로 다이버전스 매매 전략입니다. 이 전략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가격은 계속 가려고 하는데 힘은 이미 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개념부터 정확하게 짚고 가겠습니다. 다이버전스란 가격의 움직임과 보조지표의 움직임이 서로 반대로 나타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전략에서는 RSI 지표를 추가로 활용합니다. 대표적인 다이버전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격은 고점을 더 높이고 있는데 RSI의 고점은 낮아진다면 하락 다이버전스입니다. 반대로 가격은 저점을 더 낮추고 있는데 RSI의 저점은 높아진다면 상승 다이버전스가 발생한 것입니다. 다이버전스가 발생한다는 건 가격의 추세는 계속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힘은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이버전스는 기존 추세가 끝나고 추세 반전이 나타날 가능성을 암시하는 아주 강력한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RSI 설정부터 보겠습니다. 존 볼린저가 추천하는 기본 설정으로 통일하겠습니다. RSI 설정에 들어가서 랭스는 14, 어퍼 리밋은 70, 로우 리밋은 30으로 설정합니다. 이제 매수 포지션 진입 조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가격이 하락하면서 하단 밴드를 두 번 터치합니다. 그리고 가격의 저점들을 연결한 추세선은 아래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즉, 가격은 계속해서 더 낮은 저점을 만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같은 구간에서 RSI를 보면 어떨까요? RSI의 저점들을 연결한 추세선은 오히려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상승 다이버전스입니다. 하지만 상승 다이버전스가 확인됐다고 해서 바로 진입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매수 트리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가격이 볼린저 밴드 중심선을 상향 돌파하는 시점입니다. 이때 매수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손절선은 최근 형성된 저점 아래에 설정하고 익절은 진입 이후 가격이 상승하다가 중심선을 하향 이탈하면 진행합니다. 추가로 앞에서 설명드린 쌍바닥형 패턴 매매법과 다이버전스 매매법을 함께 활용하면 매매 승률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먼저 가격이 하락하면서 첫 번째 저점은 밴드 바깥으로 강하게 이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점은 밴드 안쪽에서 형성되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쌍바닥 패턴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가격의 저점들을 연결한 추세선은 아래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반면 RSI의 저점들을 연결한 추세선은 오히려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발생합니다. 이때 두 번째 저점에서 긴 아랫꼬리를 가진 캔들까지 나타나면서 저점의 신뢰도를 더욱 높여줍니다. 이후 볼린저 밴드 중심선을 돌파하는 캔들이 나오면 매수 포지션에 진입하면 됩니다. 존 볼린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트레이딩 성과를 높이는 방법은 딱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승률 개선, 두 번째는 손익비 개선입니다. 존 볼린저가 말한 승률과 손익비를 개선하는 비법과 볼린저 밴드 비법 전자책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 더보기와 고정 댓글을 확인한 뒤 신청해주세요. 지금까지 차트 인생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